안녕하세요. 김주범의 경매고입니다.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물건의 종류와 그 내용에 대한 기초 학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이 물건은 그 종류가 8가지가 있습니다. 점유권이 있고, 소유권이 있고, 전세권, 지상권, 지역권, 저당권, 그리고 유치권, 질권을 포함해서 8가지를 우리 민법상 물권이라고 합니다. 그중 이 점유권은요, 본권이 아닙니다. 이 점유권을 제외한 나머지 7가지를 이 본권이라고 칭합니다. 점유권은 이 물건을 사실상 현재 지배, 즉 점유하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한 것이고, 이렇게 점유하고 있으면 점유권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죠. 그리고 이 점유권은 본권이 아니다 보니까 본권과 이렇게 양립을 할 수 있습니다. 같이 쓸 수 있죠. 가령 소유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것인지, 또는 전세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것인지, 지상권, 지역권자가 점유를 하는 것인지. 그래서 별도로 소유권, 전세권, 지상권, 지역권이라는 권리가 있지만 이 권리와 같이 양립할 수 있는 것이죠. 점유권은 별개니까요. 그리고 이 점유권은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점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되겠죠. 그 본권을 어떤 원인으로 이 점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인지, 현재 점유를 하고 있는 것인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. 이 점유권 외에도 나머지 본권인 7가지 물건은 그 첫 번째가 소유권이라는 게 있습니다. 소유권은 완전 물건이라 하죠. 해서 해당 물건을 직접 그리고 배타적으로, 즉 타의 간섭 없이 사용, 수익, 처분할 수 있는, 내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소유권이라고 합니다. 소유권을 제외한 나머지 6가지를 우리는 제한 물건이라고 하죠. 결국 제한 물건이라 하면 사용, 수익, 처분권 중에서 일정한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이 제한되는 권리라 하면 그 용도에 맞는 게 있습니다. 즉 사용하고 수익, 소유권 중 사용, 수익, 권능을 가진 것을 우리는 용익 물건을 하죠. 그 종류가 3가지 있습니다. 이렇게 전세권, 그리고 지상권, 지역권이 있죠. 전세권은 사용, 수익을 위한 권리입니다. 그 내용을 보시면 이 전세금을 지급해야 됩니다. 목돈이죠. 우리 흔히 말하는 올전세. 등기를 했다면 전세권. 그래서 전세금을 지급하고 그 반대급부, 부동산을 그 용도에 따라서 사용, 수익할 수 있는 권리, 이것을 우리는 전세권이라 합니다. 그 지상권이 있습니다. 지상권은 내 땅이 아니죠. 타인 토지, 그 지상에 내 건물, 내 기타 공작물 또는 내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사용,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 것이죠. 그리고 지역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. 마찬가지로 용익물권이 있죠.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, 내 땅 아니죠. 남의 땅을 내 땅 토지 편익에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는 지역권이라 합니다. 우리가 등기부상 자주 확인할 수 있는 권리가 전세권이라는 권리이고, 지상권과 지역권은 간간히 보이긴 하지만 우리가 정상적인 지상권은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. 대부분 은행에서 또는 채권자가 근저당권 설정을 하면서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한 그러한 권리가 대부분이죠. 그 외에 지역권은요, 자주 보기 힘듭니다. 이 모두 등기가 되어야 우리가 말하는 물건이 되는 것입니다. 그리고 제한물건 중에서 이 담보물건도 있습니다.
완전 물권인 소유권은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이죠. 사용수익권은 우리는 용익물권으로 확인했습니다. 처분권을 제한하는 물권을 담보물권이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세 가지 종류가 있죠. 저당권, 유치권, 칠권이 있습니다. 그중 저당권은 우리가 등기사항 증명서에서 자주 확인할 수 있는 권리이죠. 해당 부동산 또는 해당 목적물, 그게 동상이든 부동산이든 상관없겠죠. 그 점유 없이, 즉 점유권이 없는 것이죠.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고,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을구로 보시면요, 을구 안에 이 저당권이 표기되고 있죠. 가령 1번 저당권인지 2번 저당권인지 3번 저당권인지 따라서 나는 1번 저당권, 즉 1순위 저당권을 가진 것이야, 또는 2번 저당권이니까 2순위 저당권을 가진 것이야 라고 해서 내가 2순위면 3순위보다 우선, 1순위면 2순위보다 우선해서 해당 경매사건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 것이죠. 이 저당권은 등기는 되어야 되지만 점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유치권이 있습니다. 유치권은 부동산 경매사건에서도 자주 보이는 내용인데,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를 필수적으로 해야 되겠죠. 이렇게 점유한 자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해서 생긴 채권, 이 채권이 변제기, 즉 갚을 시기, 돈 받을 시기가 된 경우, 그때 돈을 받을 때까지 유치하면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, 즉 점유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. 그리고 질권이 있습니다. 이 질권은 부동산에는요, 질권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. 즉 설정행위를 할 수 없다는 소리죠. 마찬가지로 담보물권입니다. 질권은 이 물건을 돈 받을 때까지 유치, 계속 점유하면서 그 변제가 없는 때에는 그 목적물의 가액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. 마찬가지로 담보물권이죠.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 없습니다. 그리고 등기가 안 됩니다. 질권도 일반 질권은 등기가 안 됩니다. 우리가 부동산 등기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질권은 권리질권인데요. 이 권리질권은 용익물권, 즉 사용수익을 위한 권리에는 붙지 못합니다. 전세권, 지상권, 지역권 뒤에는 이 질권 등기가 되지 못하고 등기되는 담보물권, 즉 저당권 뒤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. 가령 이 저당권 등기가 있고 1번 저당권이 있다면 이 저당권에 부기에서 1의 1번으로 저당권부 질권 등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. 그래서 권리질권이라 함은 이 저당권의 권리 뒤에 붙은 그러한 담보물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, 관련된 조문은 권리질권 편이 356조부터 기록되고 있습니다. 다시 보시면 이 점유권은요, 등기 안 된다. 그리고 본권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본권이 필요하다라는 거. 소유권은 점유를 할 수 있는 권리 있죠. 사용소유권이 있으니까 소유권자는 점유권이 있는 것입니다. 전세권, 지역권, 지상권 또한 사용 수익을 위한 권리이죠. 그렇지만 이 점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요, 전세권과 지상권이 해당 사항에 있는 것이고, 그중 지역권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죠. 전면적인 점유권 행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. 그리고 저당권은 담보를 위한 권리이죠. 점유를 수반하지 않습니다. 해서 저당권자는 점유권이 없는 것이죠. 유치권자는 점유 없이는 있을 수 없는 권리입니다. 해서 점유권은 유치권과 같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. 질권은 일반적으로 채권에 붙어 있는 권리입니다. 그렇지만 우리 부동산 등기부 상의 권리, 저당권 뒤에
붙을 수 있는 권리죠. 그래서 권리 질권은 등기가 되고 있더라 라는 정도 기초 개념 잡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8가지를 우리는 민법상 물권이라 하고, 점유권은 본권이 아니다. 나머지 7가지가 이 본권에 속한다는 거 알고 가야 됩니다. 그 외에도 민법이 아닌 관습법상의 분묘기지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있는데, 민법이란 법률 규정에 그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. 이 관습법은 오래된 이 관행이 이제 법적 확신을 얻죠. 그 확신은 법원, 그 대법원에서 마치 법과 같이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. 이 관습법 중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권리가 민법에 규정은 없지만 이 물권으로 인용되는 거 2가지 있습니다. 분묘기지권 그리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있죠.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설치하면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분묘와 주변 재산을 지날 장소까지 타인 소유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. 이 분묘에 대해서는요, 현재 판례는 토지 소유자가 이 분묘기지권을 행사하는 자에게 네가 사용하고 있는 이 토지 사용료조라는 청구를 하면 그때부터는 지료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런데 이 지료 청구를 하면은 그 상대방이 알겠다 줄게 라고 계약, 즉 법률행위가 성립되면 문제가 없지만,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 감정을 하고 판사님이 지료를 책정하게 되는데, 실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요, 지료액만큼 그 소송 실익이 있을지는 의문이죠. 이 요건은요, 이 장사법이라는 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분묘해야 되고 20년 동안 타의 간섭이 없어야 됩니다. 상세한 내용은 권리 분석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있습니다. 동일인 소유의 A의 토지, A의 건물이 있을 때 매매 또는 기타 원인, 증여 또는 경매도 포함되겠죠. 이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됩니다. 기존에는 동일했는데, 가령 토지가 B로 바뀌었다, 또는 건물이 B로 바뀌었다 라고 할 때, 기존에 동일했는데 토지 소유자는 B, 건물 소유자는 A, 또는 토지 소유자는 A, 건물 소유자는 B로 이렇게 바뀌었다면, 즉 달라지게 됐다면, 그 지상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다면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. 마음대로 나가라고 할 수 없겠죠. 등기되지 않습니다. 분묘기지권 또한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. 관습법에서 일정한 요건 갖추면 인정되는 권리이죠. 그 외에도 상법상에 상사유치권이 있습니다. 상사유치권은요, 민법상 유치권과 그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. 그래서 우리 부동산 경매에서 유치권을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, 그때 민법상 민사유치권을 신고하지 상사유치권을 신고하지 않습니다. 그 이유가 요건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. 상법은 상인 간 거래를 규정하는 법률인데, 이 공사업자 하도 계약이 있으면 상사유치권이 인정될 법도 한데 이 요건 자체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. 이 상세한 내용은 권리 분석 편에서 유치권 편에서 제대로 학습하기로 하겠습니다. 그리고 상법상의 주식질권과 상사질권도 있습니다. 이러한 모든 권리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상인일 경우에 인정되는 권리 있죠. 그 외에도 특별법에서 인정하는 권리가 있습니다. 임목이 쪽이죠. 임목에 대한 저당 또는 공장 저당, 결국 농지 저당, 이 공장 또는 이제 광업에 대한 저당권이죠.
등기가 되는 것입니다. 그리고 자동차 저당권, 부동산에 준하죠, 그죠? 항공기, 중기, 가등기 담보권 같은 경우에는 이 특별법,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게 있는데, 가등기 분석편에서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양도 담보 마찬가지로 가등기 담보 볼 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광역권과 어업권 같은 경우 별도 등록부에 등록하는 것이죠. 이런 것도 있다라는 정도 보시고, 적어도 민법에 있는 물건의 종류 정도는 제대로 좀 기억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향후에라도 무리가 없고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를 할 때에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니까 적어도 이 물건의 종류 8가지는 외우고 가셔야 됩니다. 오늘은 물건의 종류와 그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